안녕하세요. 저희는 110만 유저가 사랑한 크리스마스 익명 편지 서비스 웰컴 투 진저호텔을 만든 팀 진저입니다. 저희 웰컴 투 진저호텔의 탄생기를 들려드릴게요. 웰컴 투 진저호텔은 해커톤에서 나온 서비스예요. 저희가 모두 속해 있는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 동아리에서 8개의 대학이 모여서 연합 해커톤을 주최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도 모두 다르고 나이도 모두 다른 5명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당시 해커톤 주제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연말에 이벤트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 생각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서비스였는데 해커톤 준비 기간이 11일이라서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첫 번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는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매일 하나씩 선물을 열어보는 형태의 달력이에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달력이나 홀리데이 캘린더로 불리기도 해요.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영국인 유튜버를 즐겨봤는데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당일만 즐겁게 보내는 게 아니라 12월 1일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25일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어드벤트 캘린더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해외 펜팔을 했는데 영국인 펜팔 친구가 제가 좋아하던 보이밴드가 그려진 어드벤트 캘린더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소포로 보내주었어요. 중학생인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던 외국인 유튜버의 영상에서만 보던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어드벤트 캘린더를 받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을 때 설렘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드벤트 캘린더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10년 전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어드벤트 캘린더가 접하기 너무 어려웠지만 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온라인으로 만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드벤트 캘린더 자체가 아직 한국에는 생소한 문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서비스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웰컴 투 진저호텔이에요. 어드벤트 캘린더 안에 초콜릿이나 작은 선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진저호텔 안에는 친구들이 나에게 써준 편지가 들어있어서 매일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창문을 열어서 편지를 읽어볼 수 있어요. 진저호텔 이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어드벤트 캘린더를 보면 보통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아파트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로 생각을 했다가 좀 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건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영화 나홀로 집에서 케빈이 호텔 로비에 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건물 중에서도 호텔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안에 어떤 캐릭터가 살면 좋을까 생각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슈렉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슈렉 안에는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중에서도 진저 브래드맨이라는 캐릭터가 귀여워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저맨들이 사는 호텔이라는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저호텔은 이렇게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시작해서 진저맨과 호텔 컨셉을 더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12월 10일 아이디어 회의부터 해서 19일 해커톤 당일까지 기획, 디자인, 개발 작업을 했고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당시 심사위원분께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서비스입니다 라는 심사평을 진저호텔 편지로 남겨주셨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당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서비스 플로우는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유저는 모두 자기 진저호텔을 갖게 되는데요. 호텔 벽면 색상과 지붕 색상을 결정하고 호텔 이름을 지어서 내 호텔을 만들 수 있어요. 내 호텔의 링크를 복사해서 SNS에 공유하면 친구가 편지 내용과 닉네임을 적어 편지를 작성해주고 유저는 다시 자신의 호텔에 로그인을 해서 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진저호텔만의 차별화 요소도 있는데요. 먼저 편지 열람 조건이에요. 상단에 오늘의 편지라는 게시바가 있어서 정해진 개수의 편지를 받아야 그날의 창문을 열어볼 수 있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부분이에요. 편지 열람 조건은 매일 새롭게 바뀌고 내 호텔과 오늘의 편지 게시바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채팅을 많이 이용해서 내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해외 펜팔을 해서 그런지 편지를 떠올렸을 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지의 매력이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몇 개의 편지를 받아야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친구의 진저호텔이 아직 편지를 다 받지 못했다면
내가 편지를 써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친구에게 나 아직 진저호텔 조건을 다 못 채웠는데 너가 써줄래? 라고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장치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오늘 창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편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관돼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열어볼 수 있어요. 호텔 색상은 지붕과 벽면 총 100가지의 조합으로 자신의 개성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비스가 운영이 되었을 때 유저분들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텔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색상을 봤을 때 그 유저분들이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어떠한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유저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 열람 기준을 충족해서 창문을 열면 편지를 읽기 전에 진저맨이 등장해요. 총 25가지의 진저맨이 있고, 창문을 열어서 수집한 진저맨들은 내 진저맨 앨범에서 날짜별로 모아볼 수 있어요. 진저맨 컨셉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캐릭터를 많이 참고했어요. 저희 팀원들이 각자 좋아하는 진저맨도 모두 다 다르답니다. 지금까지 진저호텔의 기획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팀원들과 함께 실제로 진저호텔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커톤이 11월 19일 날 끝났는데, 이제 그 이후로 개발을 열심히 해서 12월 1일 날 서비스를 MVP 정도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혼자 인스타에 얘들아 나 이거 만들었는데 한 번씩 구경해줘 라고 글을 올렸고, 다음날 12월 2일에는 이제 팀원들이 각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진저호텔 링크를 공유했어요. 예, 근데 저희 서비스가 이게 바이럴하게 퍼지더니 첫날에는 3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 둘째 날부터 60만 명,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정도쯤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바이럴이 크게 커진 그 날이 이제 2022년 12월 2일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전이었어요. 그때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그날이 또 다른 의미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국민들이 축구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소리치는 동안 저희는 그때 이제 유저분들의 DM을 열심히 대응을 했고, 이제 유저분들 궁금한 거라던가 이런 문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막 5분에 막 몇백 개씩 막 쌓이고 그랬어서, 저희 인원 5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5명이서 그 몇백 개 되는 DM을 이제 축구를 저희는 보지 못하고 DM을 대응했던 게 저는 정말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래도 카타르 했을 때 영실님도 관련된 에피소드 있지 않나요? 저는 일단 이거를 저희 그 동아리 톡방에 홍보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 계신 한 선배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영신아 나 지금 카타르인데 여기 승무원들도 막 너네 호텔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하고 있구나를 너무 실감 느꼈어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서비스 런칭을 목표로 하고 그 MVP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능들만 가지고 저희가 런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DM으로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그때 하필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기말고사가 겹치고 막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사용을 했었죠. 저희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능을 개발을 해보자 라고 이런 의논을 되게 많이 했던,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저희가 다 대학생 신분이었어서 대부분이 기말고사 기간이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거고 런칭을 한 거고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서 솔직히 수업 시간에도 뒤에서 몰래 코딩한 적도 많았고 그 정도로 바쁘고 할 일도 많았었는데, 이제 다양한 DM도 왔지만 그 중에서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다, 사람들이랑 좋은 말 주고받고 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 덕분에 저희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하고 동기부여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고가 여러 개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저희 5명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유저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기에 비영리로 가자를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솔직히 서버비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으나 비영리로 가기로 했고 애초에 그렇게 런칭을 했으니까 저희는 끝까지 그걸 유지하겠다 해서 대부분의 광고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버비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죠, 채연님?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 진저호텔 서비스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서버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저희 대학생 5명이서 사비를 충당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저가 이제 거의 하루 만에 몇십만 명을 돌파를 하니까 이제 바로 서버비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이 서버비 감당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과 이제 광고 배너를 다는 조건으로 서버비 충당의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Q&A에서는 앞에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개개인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담길 것 같아요. 저희 진저호텔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비전공자로서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진저호텔처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진저호텔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저호텔을 운영하는 동안에 나한테 미친 영향이나 나를 변화시킨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4학년 1학기 때 이제 아까 저희가 속해 있는 멋쟁이 사화처럼 대학에서 개발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완전히 그 IT랑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개발을 하는 게 계속 해나가는 게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가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갔던 시기에 저희가 이 진저호텔 팀을 그때 만나게 됐어요. 해커톤에서. 저희 11월 달에 저희가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4학년이 끝나기 마지막 그 순간에 저희가 만나게 됐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게 이런 진저호텔 서비스를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아까 사용자분들이 주신 그런 DM 그런 것들도 되게 힘이 됐고 저희 팀끼리 협업하면서 제가 약간 개발을 좀 즐기고 있다, 재밌다, 개발이 좀 재밌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공을 아예 바꾸는데 확신이 됐던 것 같아요. 민수님은 혹시? 저는 뭐 서비스를 이렇게 뭐 큰 규모의 대민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거가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부분이고요. 이런 경험은 실력이 아무리 많은 개발자분이시나 뭐 기획을 했던 분들도 원해서 하는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그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저 토스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진저호텔 프로젝트가 제가 개발을 딱 시작하고 나서 2번째 협업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진저호텔 준비할 때만 해도 개발에 대한 약간의 이 두려움? 약간 이 팀에서 제가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저희 팀원들이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고 이제 몰랐던 걸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서로 의지를 하면서 그 해커톤까지의 그 과정, 릴리즈 마치는 것까지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고 덕분에 이 팀원들과 같이 100만 명이 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개발 재밌다. 흥미롭다. 되게 뿌듯하다. 이 감정들이 거의 매일매일 솟아났었어요. 그래서 밤새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되게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이 개발자라는 꿈을 갖게 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기획자님은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 채연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됐던 게 있는데 체력적으로는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면 다음날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저도 새벽을 막 새고 계속 디자인을 하면서 이게 힘들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저호텔이 저한테는 기획자로서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해커톤을 이제 막 신청할 당시에 서비스 기획자로서 저의 자질이나 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기획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데 뚜렷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진저호텔을 계기로 서비스를 사랑해 주시는 유저분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서비스 기획에 다시 몰두하기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간에 정말 압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뭐 굿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다던가를 비롯해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많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또 계속 저희가 25일 동안 치열하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푸시하면서 한 달 동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진저호텔을 운영했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를 해본 건 진저호텔이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프로젝트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사용자까지 있진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아까 새로 추가 기능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아서 앞으로는 진짜 배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깨달은 것 같고 아까도 막 시험 기간에 했었다고 했는데 한창 개발할 때 저는 모두가 밤을 살 때 저도 같이 이틀 정도를 그냥 48시간을 밤을 샌 적이 있는데 아침 일찍 학교 가고 수업도 듣고 했어야 됐는데 그때 느낀 게 제가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서 이거를 하면서 저도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민수님 혹시 느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바이럴 마케팅의 약간 당사자가 되면서 좀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또 저희가 창업도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강의와 강연을 좀 다니다가 들은 내용인데요. 기업들 중에 우버랑 드롭박스도 PMF를 느끼는 시점이 있다고 그런 사례를 들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입소문을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PMF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비슷한 서비스 경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거기에 큰 감사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영신님 말씀 들었을 때 생각났던 건데 48시간 동안 이제 잠을 안 자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되게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욕설 제한 필터링 기능을 영신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때 어떠셨는지. 그때 슬펐죠. 그때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저희는 좋은 의도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진짜 다 진심으로 속상했어가지고 제일 우선순위에 이 기능을 두자 해가지고 욕설 필터링을 하는 걸 했었고 근데 막 이게 어려운 개발은 아니었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동아리 선배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욕설 하나하나씩 다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거기 넣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욕이 진짜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 만줄이 넘는 욕을 썼는데 욕을 보는 것도 힘든데 이걸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저호텔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을 했잖아요. 혹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학습한 방법이나 아니면 비전공자를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약간 개발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로를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시는 비전공자분들에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은 일단 뭐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개발을 정말 즐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하는 게 즐거운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5명의 팀이 모이면은
5명이 솔직히 의견이 다 같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견을 조율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주변에서 보면 약간 그 과정조차 스트레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대학생인 경우는 저처럼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 동아리, 이런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대학생이 아니고 이미 졸업을 해버리셨다면 해커톤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혼자서 이제 개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개발이 즐거운가에 대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진저호텔 같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협업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 도전하시는 분들만의 진저호텔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들고자 하는 의지, 이거 하나만 있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맨땅의 헤딩으로 서비스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인프런이나 노마드 코더 같은 강의를 보면서 따라 코드를 치면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기초를 익혀 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강의들은 이후 자신이 직접 서비스 개발을 할 때 기초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필요한 기능 구현을 할 때 추가적으로 깊은 공부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훈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만 개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서 배우는 그 과정에서 얻어오는 게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자분들은 깃이나 깃허브 활용이나 개발자와 디자이너 및 기획자와의 소통, 그리고 개발자끼리의 소통 등 혼자서 할 때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협업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동아리나 대외활동, 공모전이나 해커톤 같은 대회에 꼭 나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처음엔 당연히 두려워서 지원해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용기 내서 도전을 해서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값진 경험과 성장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개발자의 피를 갖고 계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영어 영문 학부로 입학을 해서 비전공자로서 진저호텔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학기 내내 전공에서 뭐 개발과 관련된 걸 전혀 배운 적이 없었어요. 동아리에서 배운 게 처음이었고, 근데 또 진저호텔에서 사용한 개발 언어가 또 처음 만나는 언어였어서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민수님께서 개발 팀장이시니까 진짜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모를 때 참지 말고 그냥 바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해결책을 얻은 뒤에 그걸 기반으로 공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싶거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있을 때, 도전하기 두려울 때는 그냥 냅다 뛰어들어 보고 아니면 그때 포기하면 되니까 저처럼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발 도전해 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많은 매체와 시니어분들이 서비스를 직접 개발을 해보라는 말이 떠올랐었는데요. 저는 책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끝맺음을 항상 못 지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클론 코딩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빠른 서비스 개발과 또 빠른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개발 방법을 선택해 보니까 그 과정이 되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진저호텔을 만들면서도 이 클론 코딩이 모티브가 되어서 저희가 서비스 출시까지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 아이데이션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기획을 할 때 영화나 드라마나 캐릭터처럼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제 경험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꼭 2가지 이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해요. 진저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받았던 어드벤트 캘린더와 슈렉에 나오는 진저브레드맨과 나홀로집에 나오는 호텔을 연결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진저호텔이 진저맨들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묵고 있다는 설정처럼 항상 스토리와 컨셉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재미있어 보이면 신청을 해서 해요. 그래서 작년 6월에는 지역에서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모티콘 디자인 제작 교육을 무료로 해줬는데 이때 처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도 접했고 또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신청했던 건데 6개월 뒤에 진저호텔을 기획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줄은 당시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의 경험이 특정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기획을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팀 진저였습니다. 올겨울도 진저호텔에서 만나요.